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의료 그리고 시니어 마케팅 이것이 경험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맥킨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에서는요, 그 디지털 마케팅이 의료계에서 뜨고 있다라는 그러한 칼럼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마케팅의 예산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뭐 당연히 비대면이고 디지털 시대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의료 비즈니스 쪽을 보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 2차 진료기관 중에 대형 병원을 찾는 그런 그 양상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을 가보시면 큰 병원일수록 모든 것이 디지털로 돼 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작동하는 것보다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촌밀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디지털로 된 움직이는 세상이 어색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쓸 거냐라고 이렇게 글로벌리 특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 중심 우리와 뭐 비교해도 더 선진국이라고 일부 부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디지털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선진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케팅 관점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82% 정도가 이제 새롭게 소셜 미디어라는 채널을 그 런칭을 했다.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것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메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전화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트렌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예약을 할 때 이메일 예약하면은 될 확률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그것을 볼 스태프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제일 그 빠른 것은 전화고요.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뭐 응급실이라든지 현장에 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이 점차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온라인 컨퍼런스라든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강화된다는 것에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시면 전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익숙하지 않죠, 정확히는. 그리고 오히려 문자나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보다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정확한 그 명확한 그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시니어들이 부딪힐 수 있는 굉장히 큰 당혹감일 텐데요. 예전에는 같이 만나서 회식을 하면서 술 한잔하고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정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얘기하고 이런 식이 익숙하다면 그리고 또 전화로 하거나 아무래도 그 통화하는 게 좋다면 요새 젊은 MZ 세대는 전화를 하는 받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 솔루션을 쓰는데 의료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가 점차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은 고객에 대한 경험 관리가 중요한데요. 병원에 가기 전과 가기 후까지를 개인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상시 특히 이제 사후에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 솔루션을 보면 주로 이때 이메일이라든지 뭐 버추얼 세일즈 뭐 가상 이런 거라든지 웹포탈이라든지 이런 쪽을 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면 굉장히 교통도 편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전화로 하거나 요새는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예약 최근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문자, 특히 또 뭐 카톡 채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솔루션으로 접근이 되면서 계속 촌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원격 의료까지도 의료계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나라의 기반 준비는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담당자들의 합의 이런 부분이 아직 그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간다면 그 다음 세상은 상시 고객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이런 것까지 간다면은 어마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그 검진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는 있지만 상담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면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이 보일 거고 그러한 고객들 개개인에 맞춰서 특히 예방 데이터부터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상시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맥킨지에서 근데 조언을 줄 때 그렇지만 디지털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히 각각의 지역의 특성과 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민 주민이라든지 특히 그 지역 주민에서도 병 질환의 내용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콘텐츠를 적용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요. 케어닥이라고 정확히는 돌봄 그을 필요로 하시는 분과 그 돌봄 종사자를 연결하는 매칭 앱으로 시작을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케어닥에서 이 매칭이라는 것이 결국 요양시설, 특히 이제 재가가 중심이 되겠죠. 재가에 대한 그 매칭 솔루션인데 이 재가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생애 단계로 보면은 건강상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케어에 대한 그 돌봄이 필요한 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 여명을 보면은 젊으신 분들보다는 굉장히 적은 기대 여명이 있고 이분들은 뒷부분에 웰다인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또 돌봄을 받는 분들의 10% 정도는 치매 환자가 현재고 그 속도는 더 늘어날 거고 이 치매라는 것도 고령이 될수록 더 높아지니까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 느껴지는 치매 환자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해서도 이전에 어떻게 뭐 제어하는 방식보다는 케어팜이라는 방식으로 즉 팜 농장에서 시간을 소일하게 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어떠한 잔존 능력도 늘리고 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네덜란드에 보면은 치매 마을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그 종사자들이 그 마을처럼 마을의 일원인 것처럼 행사를 함으로써 불편 없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전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린랩스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요새 젊은 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데이터 농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두 개의 젊은 기업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결국 에이징까지 그리고 돌봄 케어판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모델을 그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 숙련도가 높고 뭐 영재의 그룹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명쾌하며 그 방향성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것을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조달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지원 체계가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에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한 20년 전의 그런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와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경쟁 상대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실버 산업에서도 케어닥이 굉장히 치고 나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시니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속도나 그림이나 이런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데이터 농업 스타트업이 다시 치매 환자에 집중하는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당신처럼 동행의 윤선 대표님과 이제 계속 그 컨설팅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많이 배우고 그
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최근에 백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객의 병원 동행의 고객 경험 관리라든지 또 그 매니저들이 어떻게 환자랑 교육을 눈높이 소통을 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모든 것이 데이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환자가 병원에 가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기반 서비스에서 뒷단에 뭐 웰다인까지 가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진정성과 기술력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니어 비즈니스가 새로운 리더들에 의해서 새로운 점프업의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모델링을 윤선 대표와 제가 얘기한 것을 보면 일단은 건강 측면에서는 이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예방부터 또 마지막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는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부터 나중에 신탁이라는 금융상품까지 이러한 고객 경험의 빅데이터 솔루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의 그 처리 속도나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그러면서 고객들의 경험을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그 개인의 맞춤형 그리고 디지털 지원으로 이분들이 더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이분들의 유산을 어떻게 이 세상에 혹시 돌아가신 이후라도 남길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들에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그런 곳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